투사적 검사다. 투사적 검사. 이 투사적 검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객관적 검사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 좀 이해하셔야 되겠죠. 네, 이것은 이제 모호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하는 것. 이런 검사를 이제 투사적 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MMPI와 같은 검사는 지문에 자기가 보고를 하고 그것들에 대한 결과 점수를 가지고 해석하는 데 반해서 모호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모호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1921년에 21년에 개발되었다. 이 연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투사적 검사로는 최초의 검사다라고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로샤 검사는 10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0장의 카드. 이 10장의 카드가 이 모호한 자극을 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잉크 반점, 그죠? 그래서 이제 잉크 블러 테스트라고 하는데, 잉크 반점을 가지고 명확하지 않은 어떤 그 모양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카드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네, 그 뒤에 이제 뒤에 있는 10번, 9번, 8번 카드, 10번, 9번, 8번 카드만 칼라로 되어 있고, 2번, 3번은 2번, 3번은 붉은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8번, 9번, 10번, 8번, 9번, 10번 카드에는 칼라로 되어 있다. 나머지는 그냥 흑백으로. 나머지는 흑백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게 9번 카드. 그래서 8번, 9번, 10번 뒤에 이제 3개의 카드가 칼라로 되어 있고 2번, 3번만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 전체 다 붉은 건 아니고 이제 붉은 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흑백에다가 붉은 점. 나머지는 전체 흑백이다. 이렇게 3가지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샤 검사의 특징들 좀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로샤 검사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예, 로샤 검사의 실시는 우리가 이제 뭐 준비나 소개 단계가 있겠고요. 네, 준비, 소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시하는 내용들은 연상하는 단계, 자유연상 단계, 연상 단계라고 하고요. 연상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하는 단계, 질문 단계. 네, 크게 이렇게 이제 2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번을 카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연상 단계에서는 이 카드가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것이 무엇처럼 보입니까? 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카드에서 반응, 이 자극들, 모호한 자극들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서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이 보이는가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 반응들을 이끌어내고 이 반응을 통해서 이 질문 단계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본 것을 나도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어내야 될 정보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얻어내야 될 정보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상된 반응을 가지고 물어보게 되죠. 어디서 이것을 보았습니까? 만약에 이 카드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극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극을 보고 나비처럼 보았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 나비 같은 모양을 봤다고 했는데 이 카드에서 어디서 보았습니까? 어디서 보았습니까?
이것은 결국에 이제 로케이션,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위치, 반응 위치들을 확인하는 내용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반응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반응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보게 된 이유. 그죠? 이렇게 보게 된 이유. 어떻게 이렇게 보았는지, 뭐 형태를 통해서 보았는지, 아니면 뭐 색깔을 통해서 보았는지, 예, 결정인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응 내용 결정인 해서 요거를 영어로 이제 로케이션, 그 다음에 반응 내용 컨텐츠, 그리고 결정인 해가지고 디터민 해서 LCD다. 우리가 질문 단계에서 배워야 될,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정보 수집 LCD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샤 검사 실시하는 거 간단하죠. 그래서 연상 단계에서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엇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그러면 그 반응들을 열심히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시 그 카드를 보아서 1번 카드에서는 무엇을 보았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 내용을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 내용도 이제 역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교재 이제 한계 음미 단계가 있는데요. 한계 음미 단계. 한계 음미 단계. 이 한계 음미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한계치를 우리가 확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질문 단계의 부호와 이 기호로 채점되지는 않지만, 이 엑스너 방식에서 이 로샤 검사 결과에 채점은 되진 않지만 질적인 과정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계 음미 단계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카드에서 반응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다, 페일되는 카드가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실제로 이 친구가, 이 내담자가 이 반응을 전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에만 못했던 것인지를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카드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대상들을 살펴보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보이냐 물어볼 수 있겠죠. 전혀 못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평범 반응들이 이제 주로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그런 평범 반응들이 있는데, 너무 이런 반응들이 없을 때 보통 이 카드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 이런 반응들 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한계 음미 단계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질적 분석을 위해서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그 실시하는 사람이, 로샤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밑에 심화 학습 내용 보시면 로샤 잉크블록 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와 있고요.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로샤 검사의 질문 단계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목적 나와 있고요. 피검자가 카드에서 보았던 것을 검사자가 그대로 볼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부호화하고 채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의 목표다. 이 질문 단계의 목표가 무엇이냐? 무엇이냐? 부호화를 위해서다. 부호화. 이 부호화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 엑스너 방식에서 구조적 요약을 위한 부호화죠. 구조적 요약을 위한 부호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단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표준 방식으로 설명해야 된다. 거기에 박스에 이제 지시문을 넣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보고 말했던 것을 그대로 보고자 하며 당신이 보았던 그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번에 하나씩 검토해 나갈 겁니다. 이제 당신이 말했던 그대로 내가 읽으면 당신은 나에게 어디서 그렇게 보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도록 만든 것이 무엇인지 나도 알 수 있고, 당신이 본 그대로를 나도 볼 수 있도록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지시한다는 것이죠. 뒤에 보시면 이제 질문 단계 진행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씩 건네주면서 당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게 됐는지 이제 질문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거를 이제 대답하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그
수검자, 피검자가 있다라는 거. 이럴 때는 그렇게 보도록 만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이렇게 좀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결정, 네, 그것은 이제 요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요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요 내용들은 이제 결국에 어떤 식으로 부호화가 되는지를 실시자가 알고 있어야지만은 어떤 질문의 접근 방식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질문 방식은 뭐 단서도 제공하지 않고 비지시적인 방식으로 질문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질문들은 유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지시적으로 내담자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결정적 단어에 대한 질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질문들은 그죠? 이 내담자의 반응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자가 질문하면서 부호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부적절한 질문은 이제 유도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결국에 이제 이러한 연상 단계 이후에 질문 단계가 사실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유도되는 질문이 아니라 비지시적인 질문을 통해서 로샤 검사 실시해야 된다. 밑에 로샤 검사와 MMPI와 같은 진단적 심리 검사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로샤 검사하고 로샤 검사는 이제 투사적 검사이고 MMPI는 이제 객관적 검사이죠. 그래서 로샤 검사와 MMPI 둘 다 이제 성격 검사인데 왜 MMPI처럼 객관적 검사하고 로샤 검사처럼 투사적 검사가 결과가 다르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다른가? 첫 번째로 성격이 굉장히 복잡하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측정 도구로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검사의 그 목적에 따라서 성격의 다른 측면들을 본다. 상이한 측면들을 본다. 또는 상이한 수준들을 본다.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 검사는 어떤 표상적인 측면에 표면적인 측면에 더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투사적인 검사들은 이제 어떤 무의식적인 측면에 내면적인 측면에 더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측정의 방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지문 방식이냐 아니면 이런 투사적 검사 방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로샤 검사, MMPI 검사 결과가 결국에 투사 검사하고 객관 검사가 결과가 다르다. 이것은 왜 다른가? 네, 첫 번째로 성격이 복잡하다.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검사 도구를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격이 복잡하다. 그리고 측정 수준이 다르다. 아무래도 이제 객관 검사는 표층적인 부분, 투사 검사는 내면적인 부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측정 방법이 다르다.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밑에 이제 로샤 검사를 투사적 검사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샤 검사를 하는 것 대한 이의 제기, 이러한 이의 제기가 있었다. 이제 와이너라는 학자가 이 로샤 검사에 대해서 왜 이거를 투사 검사로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로샤 검사를 객관 검사, 투사 검사로 나누다 보니까 이 투사 검사라는 것이 객관 검사와 비교했을 때
주관적 검사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주관적 검사로 오인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주관적 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임의적 해석을 얘기하는 것이죠. 임의적 해석. 어떠한 표준화된 절차 없이 그리고 어떤 그 신뢰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임의적 해석을 통해서 이제 신뢰할 수 없다. 결과다. 이러한 오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되는 데에는 검사자의 훈련, 미숙한 훈련 때문이다. 이 로샤 검사라는 것을 제대로 훈련해 가지고 실시한다면 이 검사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로샤 검사가 수사 검사로 분류되면서 뭔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로샤 검사는 굉장히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 학자가. 두 번째로 이제 투사적 검사로 분류를 해가지고 로샤를 그 반응 과정에 어떤 투사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투사적 검사라고 했더니 반응 과정의 어떤 핵심이 투사로 오인한다. 투사적 검사로 분류했더니 이제 이것이 투사가 되는 거 아니냐, 뭔가 투사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반응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이 와이너의 주장이고, 이것은 투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투사가 핵심이 아니다. 투사가 핵심이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의 제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로샤 검사가 굉장히 이제 신뢰로운 검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 되겠죠. 그 내용도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로샤 검사에서 이 엑스너 종합 체계에 따른 채점법이 무엇인가? 요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엑스너라고 하는 학자가 이 로샤 검사를 채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종합 체계이고, 거기에 우리가 해당하는 항목들, 채점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9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채점 항목이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9개다. 일단 몇 개냐 해서 9개다. 9개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엑스너 종합체계에서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저기에 이제 질문 단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 3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가 어디서, 반응 위치가 되겠습니다. 반응 위치. 어디서. 두 번째가 반응 내용. 세 번째가 결정인. 요것은 이제 LCD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LCD, 로케이션, 컨텐츠, 디터민 해가지고 이제 LCD 3가지. 그래서 9개 중에 이제 3가지가 해결이 되었고요. 네 번째로 이제 2개의 퀄리티가 있는데요. 어떤 발달질, 그 다음에 5번째 형태질. 요게 Q, 2개의 Q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